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전자신문 주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금융위에서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네요. 그래서 12개 항목을 범주화해서 최소 수집 원칙을 준수하고 미성년자 신용정보 활용은 일단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민원 분쟁을 해결했다라는 부분들이 주요 골자네요. 네, 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업자는 표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API를 통해서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 활용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준 API로 구현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존의 스크래핑의 어떤 그런 방식보다 훨씬 더 보안적으로도 안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림에서 좀 살펴보면 저희가 표준 API 도입 이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되는 걸까? 약간 이런 어떤 스크린 스크래핑을 위해 정보 주체의 계정 인증 정보를 별도로 이제 수집해야 되는 등 보안 수준이 아주 낮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표준 API 도입 이후엔 표준 API 규격을 적용하고 그리고 강력한 보안을 인증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안전하고 강력한 보안 수준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손안의 포켓금융 PDS 부축 주목인데요. 이 PDS라는 게 좀 살펴보니까 마이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개인 공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DS는 개인 데이터 저장 공간이다. PDS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저장이 되어 있던 개인 정보들을 이 PDS라는 곳으로 통합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융위는 개인이 흩어진 본인 데이터를 통합해 안전한 저장소로 저장할 수 있는 PDS를 일단 도입한다고 하고 있고요. 고객이 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PDS 정보를 전송하고 고객은 PDS를 통해 정보를 수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마이데이터 지원센터가 가동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원센터는 정기협의체로 일단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중요 의사결정 회의체,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및 과금 회의체, 그리고 중개기관 회의체 등 세 가지가 주요 역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표준 API 전송 내역 등 통계 자료를 종합 포털에 전송을 해야 하고 종합 포털은 이를 활용해 각종 산업 통계 지표 제공 및 과금 모델을 개발 등에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기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클라우드에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 나왔었잖아요. 마이데이터, 종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PDS라든지 API, 스크래핑 뭐 이런 부분들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흐름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주체가 있고 마이데이터 앱,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가 될 텐데 사업자 내지는 그러면 일단은 정보 요청을 전달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선 금융기관에 별도로 이제 접속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별도의 중개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 이제 별도의 통계 데이터를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데이터 관련돼서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전자신문에서도 별도의 Q&A 섹션을 좀 마련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마이데이터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주체에게 조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3자 제공 동의 또는 오픈 API를 통한 개인 신용정보 수집은 불가능한가? 네.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수집하는 방식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외의 부분들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뭐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관련된 솔루션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형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다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 애저 서비스랑은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럼 이 다스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VDI를 좀 아실 필요가 좀 있는데요. VDI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기술로 애플리케이션 OS 등 모든 데스크탑 환경을 중앙 가상화된 서버에 구현하고 직원 개인 PC는 화면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컨트롤과 데이터 저장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그 직원들은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해서 실제로 화면만 보고 이제 오퍼레이팅 하는 정도이고요. 이 다스라는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애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기업 개별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을 하고 저희가 사스처럼 이렇게 별도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정 업체 이제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투팩터 인증, 그리고 드라이버, 그리고 사용 제어, 그리고 화면 캡처 뭐 이런 기능들을 별도의 서비스 기능으로 함께 묶어서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CC 인증인데요. 그동안에 CC 인증이 사실은 어떤 인증에 대한 그 번거로움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7일 정보보호 제품 인증평가 기준 완화를 포함한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용 CC 인증 유효기간을 일단 5년으로 확대를 해서 이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일단 줄여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 CC 인증 제도 기본 교육과 그리고 자가 진단 도구 이용 지원 등을 실시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CC 인증 평가 통합 정보 안내 사이트를 개설해서 기존에 있는 신생 기업과 평가기관 대책이 고루 이제 포함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안 패치로 인한 기능 변경에 대해 변경 승인을 이제 활성화하는 부분도 일단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설에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 카드, 전자금융, 4대 보험, 납부 확인 등을 이제 지정함으로써 지속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환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14세 미만, 그러니까 19세 미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좀 한계점이 있다. 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용정보법과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보다 이제 우선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한계이고 이 부분을 향후에는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다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관련돼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요즘에 많이 눈에 띄고 있고, 이미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5월 시험에, 혹은 아니면 5월 시험이 아니더라도 올해 이제 7월 시험에 분명히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이드라인 위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마도 대응하시는데 어렵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관련된 파일은 지금 폴더에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